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창현을 선택해달라고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이곳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생각이 다른 겁니까? 그건 그냥 아닌 거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매일 재판 가시는 분들 여기 와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모은 사람들을 봐주십시오. 조국 대표가 박은정이라는 사람을 검사 출신의 박은정,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비례 1번을 줬습니다. 그분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출근 안 하면서 월급 억대로 받아갔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에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역시 조국당의 비례 순번을 받은 검사 출신 이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개월 동안, 역시 1년 11개월 동안 휴직하고 월급만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만 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좌천 4번 당하고 압수수색 2번 당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기소도 된 적이 없어요.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저를 그냥 없는 거로 엮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휴직하거나 출근 안 했습니까?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저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는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만 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이렇게 사실상 탈취하는 사람들만 이 당에 모으는 겁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본인이 서울대 교수에서 직위해제 당한 이후에 계속 사표 안 내고 그냥 월급 억대 받아갔습니다. 본인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그렇게 1년, 2년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억대 받아가는 거 우리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절대로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려 합니까?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지배하려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섬기려 하는 거지만요.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은정 얘기 나오고 양문성 얘기 나오고 김준혁 얘기 나오고 공영훈 얘기 나온 거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까지 잡으면 정말 여러분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을 겁니다. 저희와의 차이를 봐주십시오. 우리 2년 동안 시행착오 정부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100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온 다음에 어떻게든 여러분이 원하시면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 부족한 것 제가 몸으로 메꾸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안이 범죄자들입니까? 왜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여러분처럼 선량하게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합니까? 그거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기 대출한 거에 대한 속죄로 자기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자기 집을 팔아서 불우유토끼에 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돈을, 자기 집을 팔아서 그냥 자기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왜 반성입니까? 음주운전해서 걸린 다음에 그 차 팔면은 음주운전 용서되는 거예요? 칼로 사람 찌르고 그 칼 팔면 사람 찌른 거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얕은 수로 현혹하고 속이려 합니다. 8일만 견디면 된다. 이게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제가 한번 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성을 혐오하는, 누가 보더라도 불쾌한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취미로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수 신분에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것도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쏟아놓고 자기는 역사대로 말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치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정치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 드릴게요.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6.25 때 도와준 나라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은 사대주의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엔지니어로서 국회에 출마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로서 출마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그러니까 이분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공천하고 이분을 공천 취소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사람을 자기들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로서 국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 사람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국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려고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권자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개혁 정말 하고 싶은 거 아십니까? 국제버튼권 없애고 세비 확 깎고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그 마지막 방점이 있습니다.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 종식하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서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충청의 세종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개혁, 특권의 내려놓기를 말한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 실천한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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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찔끔찔끔 구색 맞추기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국회가 충청권으로 온다는 거 의미가 뭡니까? 충청권이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의 중심이 되면 정치만 올 것 같습니까? 정치만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다 국회의원들이 살아야 되고 이 충청권의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워싱턴 DC가 발전한 방식 아니었습니까? 지금처럼 구색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국회 전부가 오게 됩니다. 그럼 언론도 여기로 와야 되고 진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그냥 기름값만 더 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왔다 갔다 길에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들리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청권이. 그런데 완전히 옮기면 세종만 발전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이 낙수효과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국회 이전은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고 여의도 국회가 있어서 있었던 서울의 개발 제한을 철폐해서 서울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세종 충청권의 진정한 재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뿐 아니라 산업과 상업, 경제, 복지에서 충청권이 정말 새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윤창현은 우리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걸 해낼 그 이익을 하나하나 받아낼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일할 수가 없어요. 윤창현 정도 돼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윤창현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서 권력을 잡으면 이거 방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2년간 있었던 보십시오. 우리가 하다는 거 처음부터 정부 조직도 여러 달 동안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해할 겁니다. 벌써부터 쭈삣쭈삣 거리면서 포퓰리즘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포퓰리즘입니까?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충청과 세종을 위해서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습니다. 서울도 좋고 충청권 모두 좋은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싫을 순 있죠. 서울에 살고 싶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갑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저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부터 저희가 정말 노력해서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윤창현 우리 국민의힘을 믿고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저희가 확실히 감시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 위해서 2조 심판해야 합니다. 범죄자 연대를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한 정책의 싸움이 아니에요. 범죄자와 여러분처럼 법 지키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과 살고 싶은 선량한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분 있는 싸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그냥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저희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윤창현과 함께 나가셔서 꼭 한 분, 두 분,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께만 우리가 왜 범죄자들에게 이겨야 하는지 진심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윤창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창현은 대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할 범죄 혐의나 우리는 감옥 가지 않아서 여러분께 우리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만 뭘 하고 싶은 거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고 싶은 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윤창현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윤창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기고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4월 11일 위해 한동훈 윤창현을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